세상에는 한 사람의 비극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강민주는 온화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평생 바란 것은 오직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뿐이었죠. 남들과 경쟁하며 부와 명예를 좇는 타입이 아니었던 그는 죽도록 사랑하는 아내 한유라의 곁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운명은 그 짧은 행복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3일 전 유라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쓸 틈도 없는 치명적인 사고로 그녀는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즉사했습니다. 민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곁에서 웃고 떠들던 아내가 지금은 차가운 흙더미 아래 누워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유라의 장례식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향하는 주변의 기묘한 시선들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집안의 가사도우미는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양가 친척들 역시 수군거리기 바빴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바로 장모인 윤소희 회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딸을 잃은 어머니처럼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과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사위인 민준을 위로하지도 딸 유라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묘한 모습은 민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을 싹트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모두가 민준에게 이 집을 떠나 슬픈 기억을 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장모 윤 회장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의 말과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녀의 서재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 어지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이 작은 행동이 끔찍한 과거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과 빚더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그의 친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숨을 먹게 한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절대 용서 못해.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어째서 이 사진이 장모의 서재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글귀는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의 부모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사업은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면,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면 민주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죠. 그는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아주 작은 단서들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한 번의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파트너가 그들을 나락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때 그는 너무 어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장모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윤 회장이 정말 부모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녀는 절대 쉽게 빈틈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겐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해서 경계심을 풀게 할 계획 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 민주는 손에 쥔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윤소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을 때 비로소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윤소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냉정하며 권력으로 가득 찬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외로운 여자일 뿐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푹 빠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느끼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과거의 강민준이 아닙니다. 그는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으며 다정한 남자를 연기할 것입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부드러운 몸짓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덫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증오심만이 가득하고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분노로 소리치고 싶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인내할 것입니다. 꼭 참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부모님의 복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유라를 위한 복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윤소희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윤 회장의 서재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발견한 그날 이후 강민주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과묵한 남자, 언제나 우울함이 가득한 눈빛을 한 남자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그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계획의 불씨가 되었죠. 권력 있고 영리하며 속을 알 수 없는 여자 윤소희. 만약 그녀가 정말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만약 그녀가 정말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밝혀낼 사람은 바로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녀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자신이 짜놓은 사랑의 덫에 빠지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민주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세심하고 따뜻한 남자가 되어 윤 회장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회사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기꺼이 도와주었고,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다정하게 신경 쓰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기댈 사람이 필요할 때면 말없이 뒤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처음에는 윤 회장도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준아, 나한테까지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유라 때문에 네 마음이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이럴 필요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픔과 고독이 뒤섞인 미소였죠.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유라가 떠나고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라도 돕지 않으면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잃었다는 것을요. 어머님께서 외로운 것도 제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 말에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럼 그냥 여기 머물거라. 이 저택도 너무 횡하구나. 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차 윤 회장은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민주는 그녀의 의자를 빼주고 식사는 잘하시는지 살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녀가 일하고 있으면 그는 늘 차를 가져다 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라처럼 어머님까지 쓰러지시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때때로 고개를 들어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곤 했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민주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회장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였고 쉽게 속아 넘어갈 리 없었죠. 그에겐 그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속 깊은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남자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회는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의 비어가는 와인병이 놓여 있었죠. 벽 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우수에 찬 깊은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윤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일부러 연기하는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애처로움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 유라가 이렇게 저를 두고 떠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죠. 전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그 말에 윤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치 그 말이 그녀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고통을 건드린 것 같았죠. 민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긴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어머님도 저와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간청하듯 속삭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버팀목이 되어드려도 될까요? 맹목적인 사랑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는 지난 며칠간 윤 회장의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권위 있고 신중하며 늘 자신과 거리를 두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가 쳐놓은 사랑에 덫에 쉽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무심코 닿는 손길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척 내뱉는 말 속에도 내면의 약함은 숨길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원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윤 회장은 감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란 건 안다. 하지만 네가 괜찮다면 우리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구나. 민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은 여전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는 미소였죠. 어머님,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 항상 여기 있었고 앞으로도 늘 어머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그 어떤 축복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사도우미들은 수군거렸고 먼 친척들까지 쑥덕거렸습니다. 강민준 씨, 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자기 장모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윤 회장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왜 굳이 결혼을? 그 속삭임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저택 곳곳에 퍼져나가 민준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에 발을 들였고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제사상 앞에서 민주는 윤 회장의 곁에 섰습니다. 주례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서도 평생 신부의 곁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민주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 회장의 얼굴에 멈췄죠. 순간 그는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 빛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맹세합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윤 회장은 그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가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집안의 낡은 서류들을 살펴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저택의 오래된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 민주는 집안의 오랜 가사도우미인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유라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민준이 이 가족을 알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만약 윤 회장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일 것입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죠.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던 박 아주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는 그녀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오래 일하셨죠. 이 댁에 대해 많은 걸 알고 계시겠네요. 박 아주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 건데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교묘하게 감정을 섞었습니다. 유라가 떠난 후로 자꾸 이 집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머님, 아니, 윤 회장님 말입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시지만 가끔 보면 무언가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여서요. 박 아주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두 손이 행주를 꽉 쥐었죠.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그분의 가족이나 유라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요. 이 질문에 박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살아갈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박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은 이 댁의 친딸이 아니세요.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아주머니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죠. 윤소희 회장님은 양녀일 뿐이셨어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민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 회장이 친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집의 정당한 상속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양녀라면 진짜 친딸은 어디로 간 것일까? 민주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불길한 기운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윤 회장님이 이 집에 나타나신 후로 이 댁의 진짜 가족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라졌다니요? 그는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죠.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양아버지, 그러니까 유라 아가씨의 외할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차례차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친딸마저도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이 사실에 민주는 전율했습니다. 이 집안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정당한 상속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녀는 단순히 양녀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 민주는 자신이 과거의 어둠 속으로 아주 깊이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유라의 외할아버지의 친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소희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마치 어린 시절 그를 괴롭혔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악몽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미스터리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 저택의 차가운 문 뒤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의 서재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시간 동안 관찰해온 그녀의 습관이었죠. 지금이 바로 진실을 밝혀낼 기회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민주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민주는 어둠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거대한 책장과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민주는 윤 회장이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책상 뒤편의 서류 캐비닛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서류 더미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사업계약서, 재무보고서, 편지들.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색된 낡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밝혔습니다. 그의 부모님, 두 분의 이름이 지독한 사업계약과 함께 서류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가보상사, 대표 강태우, 이선영, 상태, 파산, 전 재산 압류, 원인, 윤청아와의 잘못된 투자 계약으로 인한 손실. 윤청아, 그 이름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민준의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소희 회장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키며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진실의 조각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유라의 외할아버지, 집안과 사업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유망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지금 그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여자, 그가 방금 결혼한 바로 그 여자, 윤소희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실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가득 찬 투자를 믿게 만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조종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재정적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가족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해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부모님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렸고 다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민준의 손은 서류 페이지를 넘길수록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우연이기를,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기를 바라며 한 가닥 희망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바로 이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장면들이 흑백 영화처럼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 부모님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어머니가 큰 기대를 걸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나던 눈빛, 아버지가 미래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손길,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이 저택에서 그의 장모이자 이제는 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편안히 잠들어 있는 저 여자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두 눈은 마치 시선만으로도 태워버릴 듯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그의 마음속 증오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답 없는 수천 개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윤소희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의 부모님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유라는 어땠을까? 갑작스러운 고통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 유라.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었을까? 불길한 예감이 그를 재촉했습니다.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방보다 더 확실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곳.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방은 여전했습니다. 유라가 떠난 그날부터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민주는 그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유라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 때문이기도 했고, 유라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밀의 겹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장대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숨결이 남아있었죠. 그녀의 긴 머리카락 몇 올이 엉겨있는 빛, 그녀가 즐겨 쓰던 향수병은 아직 바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화장대 표면을 스쳤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살짝 튀어나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가 유라가 숨기려 했던 어떤 비밀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훑다가 벽에 바싹 붙어 있는 나무 수납장에 멈췄습니다. 작은 서랍 하나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안에는 낡고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민주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렸습니다. 안에는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라의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몇 페이지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그녀가 평소에 느끼던 감정들에 대한 기록이었죠.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벗겨내려는 듯이 말이죠. 나는 항상 그 여자가 내 친엄마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을 뿐이다.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한 박자 한 박자가 무겁게 느껴졌죠. 나는 윤소희의 딸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딸이다. 민주는 머릿속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쥔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다. 그 여자는 내 진짜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 우리 외할아버지의 가족 전부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다. 그 문장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민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숨을 쉬려 했지만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유라. 그가 엄마의 품에서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알고 보니 그녀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문장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믿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자가 진실을 숨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진실 때문에 유라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깨닫자 손이 떨려왔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 여자가 저지른 모든 짓을 덮고 편안하게 살게 둘 수는 없어.
민준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유라가 이 방에 앉아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이 글자들을 써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준 씨, 만약 당신이 이 일기장을 읽게 된다면, 제발 날 믿어줘요. 그 여자가 내 친가족을 죽였어요. 어쩌면 나도 죽였을지 몰라요.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라의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라마저 죽인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예전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만 알았죠. 그의 눈은 끝없는 증오의 심연처럼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유라가 살았던 곳, 웃고 떠들었던 곳, 자신이 완벽한 가정을 가졌다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소희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에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리려면 분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예전처럼 잠갔습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다시 한번 윤 회장의 서재로 들어갈 것입니다. 유라는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서재에 있는 서류들이야말로 살인자의 가면을 벗길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틀렸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주는 윤 회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드럽고 신뢰에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지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서거나 혼자 어디를 갈 때마다 그녀는 무심코 안부를 물었지만 그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경계심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고 민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의심은 어느 날 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가다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는 의심스러운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입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윤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엄격하고 계산적인 표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죠. 그놈을 감시해. 이 집안에서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고 싶어. 이상한 짓을 하면 즉시 보고해.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단지 의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붙여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밤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방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차가운 손이 그의 목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얼굴을 가린 검은 옷의 괴한이 그를 침대로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온몸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남자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목을 더 세게 졸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폐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 1초만 더 지체했다면 그는 이 침대 위에서 질식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일깨웠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 민주는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스탠드를 잡았습니다. 있는 힘껏 괴한의 머리를 내리쳤죠.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목을 조르던 힘이 순간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 민주는 즉시 몸을 뒤집어 남자의 가슴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남자는 작은 신음을 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민주는 남자의 손에 번뜩이는 칼을 보았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민주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첫 번째 칼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재빨리 일어나 두 번째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그의 팔을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민주는 칼을 집어들고 칼날을 그에게 겨눴습니다.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살인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복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천천히 바닥을 울렸습니다. 윤소희였습니다. 그녀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죠.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의 광경에 고정되었지만 전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그 속에는 조금의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팔에 피를 닦으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꼼짝 않고 서 있는 살인범을 훑어보았죠. 네가 생각보다 강할 줄은 몰랐구나.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지. 윤소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흥미롭다는 기색이 스쳤죠. 죽여? 내가 널 죽이려고 했다면 네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니? 민주는 손에 쥔 칼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들썩였죠. 전부 다 알아. 당신이 유라를 죽였다는 것도, 우리 가족을 전부 죽였다는 것도. 윤소희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부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옅었지만 위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윤소희는 다가와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민준아,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할 것 같니? 작은 단서 몇 개 찾았다고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나와 맞서고 싶다면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할 거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았습니다. 네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야.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도전적인 시선과 마주쳤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일 것이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윤소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였죠. 하나는 착한 남편으로 계속 사는 거야. 네가 본 모든 것을 잊고. 다른 하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조사를 이어간다면 죽음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사이로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윤소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숨길 필요 없어. 그저 네가 두려워하게 만들면 될 뿐이지. 그녀는 돌아서서 살인범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던 그녀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아,
후회할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문이 닫히고 민주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들끓었죠. 이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과 그녀 단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무너뜨리려면 그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저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 이후 민주는 더 이상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그가 집안의 어두운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작은 숨소리, 마치 생사를 건 게임의 사냥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냥하는 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윤소희가 혼자서 수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를 덮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흔적을 지우고 방해되는 사람들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도록 도와준 자.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윤 회장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층 발코니에 조용히 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유롭지만 계산적인 걸음걸이,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택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 키를 챙겨 멀리서 뒤를 쫓았습니다. 30분 넘게 차를 몰았을까. 윤 회장의 차는 도심 한복판에 화려하게 불을 밝힌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권위 있는 모습의 한 중년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그녀의 뒤에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옆을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멀리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려 태연한 척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서는 순간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덫이 될 것입니다. 그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축축한 바닥 위로 그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낯선 2 남자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두운 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으면 다치는 수가 있어. 강민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다른 한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일까? 아니면 그분의 사람일까? 민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고 더 무서운 세력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 뒤에 있는 자가 누구지?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맞은편 남자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의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넌 알 필요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늦기 전에 멈추는 거야.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유라처럼 되겠지. 그 한마디만으로도 민준의 모든 신경은 극한까지 팽팽해졌습니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틀거리며 물러섰지만 2번째 남자가
재빨리 칼을 꺼내 그의 어깨를 스치듯 베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든 남자의 다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었죠. 그들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그는 몸을 돌려 큰 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는 길을 가로질러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인파 속으로 섞여들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그 말은 만약 그가 계속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감시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증오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윤 회장을 만났던 그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녀는 그를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그에겐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윤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뒤에 있는 자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민주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조만간 윤 회장은 자신을 죽일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을 붙여 감시했고 암살을 지시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유라의 일기장이 아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 말입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녀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죠. 그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성을 잃게 만들어 스스로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 다음 날 민주는 윤 회장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부러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요즘 자꾸 유라 생각이 납니다. 과거의 일들도요.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위해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면서 말이죠. 윤 회장은 옅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민주는 찻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살짝 멈추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할 게 많더냐?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비밀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유라의 외가 쪽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치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그의 말이 그녀의 불안감을 정확히 찔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잊지 마라. 난 수십 년 동안 유라의 엄마였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그러신가요? 하지만 전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라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윤 회장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민주는 마치 이 대화를 즐기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도요. 그냥 우연히 유라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일기장이라니. 네, 유라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장이요. 아세요? 유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회장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회장님이 그녀의 친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과 같은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윤 회장은 손에 쥔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덫이 서서히 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죠. 제 친부모님, 그분들은 유라의 외할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죠. 막다른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회장님, 당신 아닙니까? 테이블 위에 놓인 윤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동요를 깨달은 듯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지금 날 범인으로 모는 게냐?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범인으로 모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대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그녀의 얼굴에서 뚜렷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붙일 때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천천히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내 덫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냐? 민주는 씩 웃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윤 회장이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 민주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윤 회장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강민준. 방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즉시 그들이 이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으려 했지만 남자 중 한 명이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대한 가족 파티는 언제나처럼 호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오늘 분위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상류층의 권력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모두가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한 여자, 수년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존재인 윤소희 회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 그녀의 왕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두 눈은 날카롭고 계산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윤 회장의 순종적인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끝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윤 회장은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하고 권위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민준을 보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민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위해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죠. 물론이죠. 이렇게 특별한 밤을 제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게냐? 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비웃었습니다. 포기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윤 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냐? 민준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난 네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 민주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의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고 총을 든 경찰들이 신속하게 들이닥쳤습니다. 힘있고 단호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 꼼짝마. 윤소희 씨, 당신을 살인, 자산 횡령 및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의 찬속삭임이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 회장을 숭배하던 권력자들은 이제 연루될까 두려운 듯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몇은 경악에 찬 눈으로 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방금 그녀의 진짜 모습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윤 회장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두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장서서 온 형사를 바라본 뒤 민준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민준은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옅었지만 씁쓸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그래, 모든 걸 준비해 놨었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군요.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걸. 윤 회장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냐?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당신 뒤에 또 다른 자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윤소희 씨,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체포합니다. 갑시다.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자신의 손목을 채우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죠. 저항도, 발버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서운 도전의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곁을 지나 연행될 때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저택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채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윤소희 같은 사람마저 무너질 수 있다면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그날 밤 그는 저택을 떠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차장에 막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훌륭하군.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주는 휙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권위 있는 눈빛. 그는 그 남자가 이전에 윤 회장을 만났던 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배우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주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소희의 몰락을 지켜본 저택의 문 밖에서 그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한 번도 직접 마주할 기회가 없었던 미스터리한 남자와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의 앞에 여유로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죠. 진정한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잘했네, 강민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죠. 그는 이 순간부터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죠. 열어보게. 이제 자네도 진실을 알 때가 됐으니.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 손으로 편지 봉투를 꽉 쥐었죠. 막연하지만 강렬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글씨,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그의 심장을 먹게 하기에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아래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항상 친부모라고 믿어왔던 양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이럴 리가 없어. 그의 앞에 선 남자는 여전히 냉정할 정도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그들의 친아들이 아니야. 자네 부모는 자네를 키우라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었지. 민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민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왜 자네 가족이 몰락했을 때 자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지 말이야. 정말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그들은 친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님은 누구시죠? 남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는 한유라의 외할아버지,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야.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와 유라가 같은 핏줄이라고. 충격으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었죠. 아니,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하지. 한유라는 외할아버지의 장녀가 낳은 딸이고 자네는 장남이 남긴 유일한 아들이야. 남자는 한마디 한마디 칼날처럼 민준의 마음에 밝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이야말로 윤소희의 손에 의해 파멸된 그 가문의 진짜 상속자들이었지. 민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과거, 그가 알고 싶어 했던 진실, 모든 것이 잔인한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나왔죠. 그럼 그녀가 우리 가족을 전부 죽인 게 나 때문이었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살아남으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자네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네는 그걸 해냈지. 민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미소였죠. 하지만 난 유라를 구하지 못했어. 남자는 그를 잠시 관찰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강민준.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무슨 선택권 말입니까?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죠. 자네 가문은 파괴되었어. 유라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원래 자네와 그녀의 것이었지. 하지만 윤소희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야. 그녀가 범죄를 숨기도록 도와준 다른 자가 있어. 만약 자네가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배후에 있는 자가 대체 누구야?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자네도 윤소희 혼자서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걸 숨길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지.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금융그룹이 있어. 바로 그들이 유라 외할아버지, 가문의 전 재산을 조종했고 살인 사건을 은폐했으며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네를 주시하고 있어. 민주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라지는 거야. 모든 걸 잊고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처럼 사는 거지. 아니면 이 거대한 게임의 일부가 되어 진짜 배후에 있는 자들과 맞서는 거야.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확고해졌죠. 그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의 꼭두각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가족을 파멸시킨 놈들이 누군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모든 걸 끝낼 겁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찬성의 빛이 떠올랐죠. 좋아. 그는 돌아섰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싸움에 온 걸 환영하네. 강민준. 저는 인생이 때로 잔인한 체스판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강한 자가 항상 선하지 않고 약한 자가 항상 동정받아야 할 존재는 아니죠. 민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내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한 온화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과거, 그리고 정체성마저 탐욕스럽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묻혀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이 이야기에서 배운 것은 진실은 숨겨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뿌린 자들은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의의 빛은 언제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옵니다. 민주는 고통받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물러서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일어서서 진실과 마주했으며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 자들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고 배신당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어둠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존재하며 정의는 늦게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단지 가족의 복수를 하고 악인을 심판대에 세운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진실은 다시 한번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혼의 아름다움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하여 이처럼 긴장감 넘치고 의미 있으며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만약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민준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은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